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심의 대이동,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서울구치소에서 이틀 동안 지냈고, 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 거의 초반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심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어떤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을 하고 외면을 하고 현실 도피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권위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40%대까지 나온 그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오차범위 밖에서까지 앞섰다, 그런 조사들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 탄핵안을 인용을 해야 되느냐 기각을 해야 되느냐, 그 여론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격차가 좁아지고 있고, 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주 금요일 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죠.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듯한 갤럽 조사는 일단은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신뢰성을 인정을 받고 있죠. 좌파 진영에서도 이 갤럽 조사가 조작됐다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지금의 민심 풍향계를 그대로 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민심의 변화를 아주 관심 깊게 분석을 하고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애써 외면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이겁니다. 탄핵 체포했지만 야당 독주에 민심이 뒤집혔다. 자,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민심이 뒤집혔다. 이미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3면에서 윤 체포 국면 들어서자 이 사법 리스크, 입법 독주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사태에 가려져서 이재명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재명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사태를 맞아서 일종의 단두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우파 사람들을 단두대에 막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이 심판대에서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입법 독주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에 들어서니까. 그리고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렸던 그전에 보수라고 불렸던 언론이 있죠. 이 동아일보도 이것을 계속 외면하다가 오늘은 이게 현실이니까 이 지면에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이라고 이름 붙인 면에 실었는데, 국힘 35%, 민주 33%, 여야 지지율 4개월여 만에 오찬의 역전, 아주 그냥 여론조사 이런 상황을 보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덤덤하게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민심의 대이동 이런 것은 조선일보에서 분석을 했고, 동아일보는 그까지 가지 않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거죠.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기조가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린 거였는데,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는 완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파 진영의 등을 돌린 그런 상황이죠. JTBC하고 같이. 자,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민심 요동 해놓고는 여야 조기 대선 모드로 이렇게 또 제목을 뽑았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간다는 거죠. 아직 현재 심리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인용 그리고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핵심 내용은 그거죠. 어제 제가 전해드린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 국민의힘 지지 35%, 민주당 지지 33%,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 20%대로 그 하락, 30%대 빡세가 치시는데 어제 MBS 조사에서 28%가 나왔죠. 그래서 30%대도 무너졌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48%.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41%. 이것은 격차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보통 이런 조사를 하면은 현 정권에 대한 견제 여론이 많기 때문에 뭐 5.5대 4.5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5.5대 아니다 하면 안 된다. 4.5 이 정도 나오거나 6대 4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그 4.8대 4.1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 오히려 정권 재창출이 더 많아졌다. 정권 교체는 더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주보다 격차가 9%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민심은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분석이 주목이 됩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에 들어서자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입법 독주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를 여론이 살펴보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정마비,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국정마비 수준의 입법 폭거를 일으켰고 또 지금은 이것을 또 본인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단두대에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갤럽에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부 또 좌파에서 아직 몰라, 그 정확한 추세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세기를 박는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표가 있죠. 일단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갤럽 조사 결과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39대 36. 이것과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 2%포인트 차이였죠. 어제 MBS 조사도 35대 33, 오늘 갤럽 조사 39대 36. 어제는 2% 내 오차범위, 2% 차이 오차범위, 오늘은 3%, 갤럽은 3% 차이 오차범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텃밭이죠.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이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떨어졌었죠. 거의 뭐 민주당에게도 밀리는 그런 상황도 나타났는데 지금은 TK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58%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58.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47%를 회복을 했고 특히 주목되는 것이 서울입니다. 서울의 여론. 서울에서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일종의 여론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2%, 민주당이 35% 해서 7%포인트를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여론전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42대 35, 여당이 42,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제 제가 말씀드린 MBS 조사는 뭐 이재명 28% 나오고 그 조사는 이게 후보들을 예시를 합니다. 다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갤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시가 없습니다. 일종의 주관식이죠.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 이재명은 31%가 나왔습니다. MBS에서는 30%대가 무너졌는데 여기는 특거래를 했죠. 워낙 이재명에 대한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은 31%.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30%도 특거래 하나 많아.
이 상황으로는 대통령 되기 어렵죠. 자, 그런데 2위가 어제 MBS 조사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지를 했죠. 자, 그런데 어제 13% 나왔습니다. 이재명 28, 김문수 13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갤럽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등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이제 7%. 어제는 두 자릿수였는데 7%. 그래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식으로 하는 갤럽 조사에서도 자기 대선 후보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김문수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 그런데 그 다음이 오세훈 4%.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이 장관에 대해서는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특파친 TK 지역에서는 이재명을 제쳤습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제쳤습니다. TK 지역에서 14% 지지율을 받아서 11% 거친 이재명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현재 대구시장인 TK에서 홍준표 시장이 9%인데 홍준표 시장보다 5%포인트 앞서는 김문수 장관이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31%를 받았지만 그 전에 12월 3주 조사에서 전체 이제 전국에서 12월 셋째 주 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그때 이재명의 대선 지지율은 37%였는데 이게 지금은 31%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은 추락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을 해서 파면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각을 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느냐, 이 비율이 찬성이 57%, 반대가 36%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탄핵 찬성은 7%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반대는 4%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골든크로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가 더 높은.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 탄핵 찬성이 줄어들었고 보수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TK 지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56%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죠. 이것이 얼마나 좀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탄핵 찬성 대 반대가 57대 36입니다. 57대 36. 이게 초반에는 탄핵 찬성이 한 75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57.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심리가 한창일 때 그때도 갤럽 조사, 지금도 제가 갤럽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때 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무려 77%가 나왔고 탄핵 반대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시점상으로. 그런데 지금은 탄핵 찬성이 42죠. 그때는 77, 지금은 42. 무려 3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탄핵 찬성은 57, 그리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77, 그러니까 20%포인트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보다 탄핵 찬성 비율이 20%포인트가 더 적은 것이죠. 그리고 탄핵 반대 비율은 지금 36%인데 그때는 18%. 그때보다는 반대 비율이 2배나 높은 이 상황이고 이게 지금 계속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헌재는 여론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헌재에서 8대0 파면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뭐 소위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또 오늘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다고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확인되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이 기류는 현재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다시 한번 진전된 상황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